기본 양육 기본 이용 나의 신체와 선택 행위일 인식과 행위의 관계. 자아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려면 어느 정도 생물학적인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신체를 떠올릴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사유나 생각하는 자신 등 관념적인 것으로 자신의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즉 나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신체이다. 과학의 발전은 신체에 대해 수많은 지식을 규명했다. 신체에 대한 과학적 고찰은 그와 관련된 의식, 생명 그리고 해탈의 문제와 더불어 실증적으로 탐구해 볼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은 신체를 더 이상 서양 철학이 논의할 거리가 없는 영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서양 철학이 신체에 대한 지식을 제쳐두고 그로부터 발생되는 의식과 해탈만을 문제 삼는다면 헛된 공상이나 허공에 뜬 이념일 뿐이다. 이 세계에서 우리가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일 것이며 나를 이루고 있는 나의 신체이다. 그런데 나의 신체를 자명하게 알고 있다고 말하는 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는가? 이러한 방식의 나에 대한 탐구는 그 답변을 어렵게 만든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 한 서양 철학자가 나의 물음으로부터 사유 실체를 이끌었던 주제이다. 즉 데카르트, 르네 데이카르트는 자명하고 명석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코기토, 카지토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생각을 본질로 하는 자아의 발견은 과거 서양에서 서양 철학적 방법론으로 있었던 존재론적 반성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론적 반성의 기원은 파르메니데스, 파어미니즈즈의 존재론의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뉴턴에 따르면 자연 물체들의 뇌의 운동 방식은 그의 뇌의 운동 법칙에 나타나 있는 인과적 필연성을 지닌 물리적 방식이었다. 이러한 역학론적 뇌의 운동관을 필두로 한 인과론은 고대에서는 원자론자들의 사상에서 나타난다. 데카르트는 갈릴레오의 과학적 실험 정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이때 존재란 공간 중에 전개되는 것으로서 동일률에 따르는 필연적 존재이고 이 때문에 데카르트는 물질이란 연장성을 지닌 분할 가능한 존재라고 정의했다. 반면에 바가반의 의식적 직관에 주어지는 존재는 이러한 연장성을 지니지 않으면서도 지속하는 존재로서 흐르는 시간 속에서만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점에서 데카르트가 말한 사유 존재는 역학론적 존재에 대비된 것으로 어떤 고정적이며 불변성에 다가서려는 현재성에 매몰된 명석하고 자명한 존재이다. 그것은 발견보다는 발명했다고 말해야 타당하다. 사유한다는 것은 어떤가? 여기서 나는 발견한다. 사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만 이 나와 분리될 수 없다. 나는 있다. 나는 현존한다. 이고섬. 이고 이그지스토. 이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얼마 동안? 내가 사유하는 동안이다. 왜냐하면 내가 사유를 멈추자마자 존재하는 것도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발견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신체와 나와의 관계를 연장과 비연장의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신체와 내가 본질적으로 관계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그가 올바르게 본 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나에 관한 현재성, 즉 현재를 통한 절대적 실현과 그 현재로부터 사유의 필연적 존재를 증명한 것이다. 그러나 사유 존재의 양태에 대해 코기토는 아무런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 즉, 사유 존재는 코기토에 의해 언제나 객관화되고 있다. 코기토는 자신이 사유하는 것에서만 자신의 존재성과 그 존재성에 대한 명증성을 확인한다. 이러한 점에 관해 후설 에드먼드 허슬 은 사유가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자아라고 말한다. 내가 의심한다 조차도 이미 내가 존재한다를 강조하고 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경험 세계를 가능한 방식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타당성 밖에 놓은 다음에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자아이다. 그러나 진정한 존재는 변화하며 그 변화 속에서 존재는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순간이란 바로 현재이다. 레비나스, 이매뉴엘 러비너즈는 이러한 모호한 순간인 현재적 존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객관성 속에서가 아니라 존재자에 있어서 시간이 모호한 변화 속에서 나는 포착되어야 한다. 이 변화는 근원적으로 존재를 소유하는 데서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 속에서 자아는 숙명적으로 피할 도리가 없이 자기에게로 회귀한다. 나의 동일성으로서 현재의 동일성은 논리학상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현재와 나는 동일성을 구성하는 자기와의 관계의 뇌의 운동이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명제는 나는 사유한다가 아니라 나는 사유 중이다로 바꾸어야 한다. 사유 중인 나는 어떻게 나의 관념을 가지게 되는가? 그가 말하는 사유는 텅 빈 사유. 그럼으로써 사유한다고 공허한 울림만 있는 내용 없는 사유. 그 사유에 대해 고민할 필요 없는 정말로 명증한 사유 존재이다. 다시 말해 후설에 따르면 나는 사유한다의 영역에 그리고 우선 전적으로 직접 주어지는 것 이외에 여기서 아무것도 타당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보지 않은 것은 어떠한 것도 진술하지 않는다면, 이상과 같은 모든 견해는 우리와 무관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사유에 대한 명증성은 나에 대한 깊은 사색을 통해 도달하였다. 나의 존재는 그러한 사유에 의해 순간으로 포착된다. 사유, 카저테이시오는 데카르트가 성찰에서 의심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하여 유능하고 교활한 악령이 온 힘을 다해 나를 속이려 하고 있다고 가정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 비록 어떤 참된 것을 인식할 수는 없을지라도 거짓된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 또 저 기만자가 아무리 유능하고 교활하더라도 내가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확실히 할 수 있다. 고 말하는 큰 압박으로 나의 존재를 강요하고 나의 존재가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그 방향이란 현재 존재하는 나인데 현재란 자기에 대한 확실성이다. 이 확실성은 현재라는 태제에서 나온다. 그것은 나는 사유하였다도 아니고 나는 사유할 것이다도 아닌 바로 이 순간 나는 사유한다이다. 나는 사유한다에서 사유한다라는 동사는 나의 현재를 입증하지만 나의 어떤 연속된 계기, 즉 과거가 있었을 것이며 그것이 미래로 연결될 것이라는 어떠한 희망은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존재를 만든다.